안녕하십니까. 무료방 2번 방 구독자 리퀘스트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 롯데렌탈, LG디스플레이입니다. 자, 일진머티리얼즈는 동박 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뭐 건설 부분도 있고, 이제 소저 부분에서 이제 동박 쪽이 좀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자, 뭐 재료주들 2차전지 재료주들 한번 올리고 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도 상당히 어렵죠. 시장도 어려웠고, 자, 일진머티리얼즈가 뭐 지금 자리는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 하방으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바닥에서 W자를 좀 크게 그렸는데 좀 안 뭐 SKI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좀 움직이지 않죠. 비슷하게 하고 있죠. 자, 얘는 분리막이죠. 그러니까 소재 중에서 이제 튈 때도 됐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튈 자리는 왔어요. 분명히 튈 자리는. 자, 뭐 실적도 일진머티리얼스는 양호하고, 그리고 4분기 어닝 쇼크들 날 때 일진머티리얼스는 4분기 실적도 좋았다는 얘기죠. 자, 8천억에 거의 1천억, 영업이익 1천억 가까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재무도 건전하고, 사실 말아 올릴 만한 그런 충분한 요건들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추세선 돌파하면서, 자, 연장을 해보면 얘는 돌파하면서 이렇게 가질 못했죠. 그리고 자, 그죠? 이중 바닥을 하면서 W자 한번 더 그렸어요. 일단은 여기 박스권이 의심이 좀 되긴 합니다. 의심. 자, 근데 이 바닥 박스권을 2차 전지 섹터는 돌파할 만한 그런 것들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정도 박스. 자, 바닥 찍고, 그죠? 리턴 했는데 이걸 넘어서지 못했죠. 근데 걸리던 자리가 어디요? 121선이죠. 첫 121선. 그러니까 뭐 거의 매뉴얼이죠. 첫 121선 돌파, 힘의 논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저가 갱신하고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121선 여기서 뚫고 이제 201선 맞닥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301선 여기 있잖아요. 8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는 건 상당히 쉽게 나올 수 있어요. 8만 원까지 반등은 상당히 쉬울 것이다. 자, 이제 이거를 일진머티리얼스를 매매하면서 8만 원에 만족하진 않고 그 플러스 알파를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올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는 건 그죠? 엇박스를 어떻게 해주냐인데 여기대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중기 목표가 9만 원을 드릴게요. 9만 원. 일진머티리얼스는 중기 목표가 9만 원. 신규 매수자들은 간혹 뭐 이렇게 튈 때 가는 게 빠르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실 안심이 안 돼요. 6만 원 초반, 6만 1천 원, 6만 1천 원 정도 조정 오면 매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8만 원 돌파 301선 관건 그리고 중기 목표가는 9만 원. 근데 2차전지 소재주들 특성상 또 순환매가 오면 빨리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롯데렌탈인데 롯데렌탈도 지금 자리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 자리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롯데렌탈이 워낙 좋지가 않죠. 그게 기관 리포트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많이 몇 번 봤는데 뭔 매도 리포트만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선 다 해먹었어요. 걔들도. 여기 수급원 보시면 압니다. 기관들 다 해먹었습니다. 여기서. 자, 3만 5천 원 정도 얘는 안 깨는 게 최선이었는데 이걸 깼기 때문에 3만 4천 원, 3만 4천 원 정도를 3만 4,500원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깼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좋진 않았죠, 그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부터 사실 안 무너진 종목은 없죠. 그러니까 몇몇 진짜 테마주나 뭐 2차전지나 몇 개 빼고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뭐 삼성전자 보셔도 나오죠. 근데 쫙 무너졌지만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죠? 근데 롯데렌탈은 아직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 BPS 볼까요? 밑에 있을 거예요. 이 위에 BPS는 3만 5천 원 정도네요, 그죠? 기업 가치 정도 저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실적이 얘가 나쁘냐? 재작년이죠, 이제 2021년 영업이 2,400억.
작년에 3,100억. 근데 이제 뭐예요? 플러스 알파가 의심스러운 거죠. 예, 장기적으로. 자, 렌탈 뭐 수입도 있고 뭐 예, 중고차도 하죠. 거기다가 뭐예요? 리스. 예, 리스도 하고 오토 리스 뭐 이런 것들 하기 때문에 오토 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은 좀 금리 인상 시즌이고 요새 경기 침체로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예. 자, 민감하죠. 그런 것들이. 예. 자, 그리고 예, 그 소카에 대한 지분 매도 뭐 이런 것들, 지분 투자 매도래, 지분 투자 그 에스티메이션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일단 중요한 자리가 여기 꼭지점이에요. 3만 원이죠. 3만 원을 이탈했었기 때문에 이게 바닥으로 일단 자리를 앞자리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는데 똑딱 겹치는 건 121선이에요.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얘는 메이저의 손을 타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얘는 거의 1조예요. 9,850억. 그러니까 1조기 때문에 뭐 동네에서 이렇게 모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메이저 수급이 좀 요원할 때 하고 있다라는 거. 예. 일단 3만 원, 34,500원. 그죠? 301선까지는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롯데렌탈 이거 여기 있잖아요. 신고가 앞에 상장할 때 이거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향후에도. 예. 그죠? 예. 자, 그리고 첫 고점하고 추세선 연결하면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죠? 이건 첫날이라 기존 슈팅이 있고 이걸 봐야 되긴 하지만 대략 추세선으로 봐도 어때요? 헐값이죠 지금. 그죠? 그리고 닿지도 못했어요. 계속 미달파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플랫하기 시작하죠. 자, 여기는 그럼 뭐예요 하면 메이저가 튄 게 아니고 안 사준 겁니다. 안 사준 거예요.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뭐 악성 리포트들 다 나왔잖아요. 목표가 하향 뭐죠 이러는데 이제 보면 이런 거 나옵니다. 너무 싸다. 밸류에이션 이하다. 너무 저평가다. 이러면서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중기 34,500원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 일단 1차 목표가를 두고 한 4만 원까지 반등하는 거는 전혀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텐데 이게 테마가 좀 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할부금융 이래서 이쪽으로 또 쏠리면 그게 있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좀 어쨌든 그건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두 가지 자리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3만 원 안착, 그 다음에 34,500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4만 원 이렇게 보겠습니다. 좀 아까운 종목이네요. 자, LG 디스플레이도 정말 논란이 많죠. 자, 결론적으로 얘는 작년에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2021년 2조 2천억 흑자, 작년에 2조 1천억 적자. 극과 극을 갖고 있죠. 근데 올해도 적자는 면치 못할 겁니다. 분명히 적자를 면치 못할 텐데 일단 뭐 당연히 이름 그대로 디스플레이 쪽이 실적이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자, 패널 판매가 당연히 부진됐으니까 당연히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소형 패널들은 거의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얘기를 했죠. 이제 갈 것만 하겠다. 자잘한 사업들을 포기하고 이제 LCD는 뭐 뺏긴 지 오래고 대형 LCD나 LED도 뭐 고급 뭐 디스플레이 쪽 고급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제 대형 그쪽은 아직 중국이 접근을 못하니까 실력이 우리랑 뭐 저 바닥에 있죠. 근데 그 이하들은 이제 다 뺏겼어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대형 LED 쪽에 슬슬 들어오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일단은 그런데 올해도 막 수요 회복 전망은 나오는데 막 그렇게 뛰어나진 않을 겁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는요, 뭐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실적도 안 되는데 만 원이나 할까?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얘 BPS만 따지면 일단 35,000원. 그죠? 여기서 LG 디스플레이가 저희 회사 팔리겠습니다. 니네 적자 회사인데 얼마를 받을래? 그러면 일단 자산이 38조예요. 부채도 크지만. 자, 그리고 얘는 액면가가 자, 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500원짜리 종목이면 얘가 얼마냐면 1,470원이에요. 1,470원. 액면가 5,000원짜리예요. 그죠? 굉장히 싸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자산 38조인데 500원짜리로
액면 분할을 한다면 이게 1,400원이라는 얘긴데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너무 싸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진짜 작년처럼, 재작년이죠, 이제 2021년처럼 2조 흑자를 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까운 자리예요. 3만 원 이상 가 있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런데 장이 이제 그야말로 찌그러지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놓고 삼성전자도 딱 보면 어때요? 다 이때가 고점이었어요. IT 쪽도. 자,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을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까먹었다는 거. 자, 그거는 여기서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2022년에 1, 4분기만 소폭 흑자 내고 나머지 다 적자였으니까. 그죠? 문제는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전부 다 적자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장에서 이미 다 안다. 즉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다 녹아 있다라고 보죠. 이제는 뭐예요? 언제 얘가 일어날 것이냐. 2024년에 과연 똔똔이나 흑자 전환이 가능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능성들은 사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얘가 중국을 이겨내고 체질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 이게 관건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대형주들의 특징 아시겠지만 싸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실적과 관계도 없이 올라간다는 거. 이 대추세선은 이제 그야말로 좀 글렀죠. 그죠? 요 추세선 어때요? 돌파했죠. 근데 돌파했는데 여기서 먹혔어요. 박스 치고 있죠. 그럼 답은 나오죠. 얘 그림에 답은 나오죠.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냥 박스 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500원 여기 있잖아요. 이 정도점. 돌파 실패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대형주들의 특징이죠. 요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일단 15,500원 이전 고가 돌파가 중요한데 이번에 멈출 수도 있어요. 돌파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IT주들 워낙 바닥이니까 올라오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애플 이런 얘기, 애플도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자체 생산, 그거는 뭐 아직 먼 얘기고요. 이제 애플 워치나 그 급이고 아직은 아이폰 이런 데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건 뭐 이것도 반영이 됐고, 또 하나 LG 애플카 뭐 이럴 때 또 한번 수급받기 좋겠죠. LG 이노텍, LG 전자랑 요거랑 묶어서 보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 여기만 돌파하면 실적 올해 적자라도 한 18,000원 정도 가는 거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아무리 적자라고 해도 18,000원 이상 가는 것도 그렇게 지장은 없을 것이다. 시장 풀려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료방 구독자 리퀘스트 2번 방에서 실시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롯데렌탈,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